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적중 특강을 맡은 유캔토익 RC 김경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요. 정기 토익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매달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 선생님이랑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고다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하셔가지고요. 파고다 홈페이지 특강 그리고 토익 시험 대비해서 문제팩을 먼저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이 특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강을 들을 준비가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파트 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파트 5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파트 5 문제는요. 해석이 필요한 문제와 필요하지 않은 문제로 나뉩니다. 당연히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끝까지 못 풀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보기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인지 하지 않은 문제인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기의 패턴을 분석하시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내용을 빨리빨리 적용하는 훈련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기의 패턴을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they라는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주격, 그리고 소유격, 목적격, 제귀 대명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격을 만들어서 보기를 구성시켜 놨습니다. 자, 우린 이런 문제를 인칭 대명사 격일치 문제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당연히 격일치 문제는요. 자리만 잘 보시면 돼요. 주격은 주어 자리,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 이렇게 자리만 잘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인칭 대명사 문제는 이렇게 격일치 문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자, 1번 문제가 우리가 방금 봤던 they라는 하나의 대명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기를 만든 그 격일치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석이 필요가 없다. 얘는 해석하지 않고 자리만, 구조만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번엔 조금 달라요. 자, 보기가 너도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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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격 전부 다 소유격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이런 문제를 지칭 대상 추론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지칭 대상 추론 문제는요. 앞서 언급했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건데 누가 반복되는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해석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 문제라고 해도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 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1번 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격일치 문제는 자리만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정답을 체크해 볼게요. 자, 빈칸 바로 앞을 봅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 should, use, 타동사가 보이죠? 자, 너무 쉬워요. 타동사 뒤는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대명사를 넣으라 한다면 목적격을 넣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토익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본 학생들이라면 지금 보기에서 그냥 C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목적어 자리에는 그냥 목적격인 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가능하단 말이지. 얘가 뭔데요? 얘는 제기대명사라고 해서 어떨 때 사용하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주어가 목적어와 같은지 다른지를요. 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해석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할게요. 모든 직원들 괄호 열어주시고 who haven't used vacation days 아직 휴가일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은요. should use 사용하셔야 돼요. 빈칸을요.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그럼 여러분 직원들이 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10월 30일까지 뭘 사용해요? 본인 스스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휴가일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쵸? 자, 어때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는 없겠구나. 정답은 그냥 목적격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인칭대명사는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주어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됐다.
그럼요. 90% 이상 주격 인칭 대명사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90% 이상은 목적격이 답이에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 제기대명사랑요. 하나가 더 있는데,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소유대명사는 정체가 뭐냐? I, my, me, mine, you, yours, he, his, him, his. 여기 이렇게 인칭대명사 그 표 있죠? 제일 마지막에 따라 붙는 그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란 말이에요. 내 책, my book을 하나로 합친 게 바로 mine,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대명사들은 모든 명사의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가하셔야겠죠? 주어 자리에는 90% 이상 주격이 정답인 건 맞다. 근데 10% 미만의 확률로 소유대명사가 답이 될 수가 있더라.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90% 이상 정답인 건 맞다. 근데 소유대명사가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하더라. 그래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있었죠? 제기대명사가 있었죠.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고요? 이 녀석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 사용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소유대명사나 제기대명사가 출제되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명사 앞에 빈칸이 출제가 됐다. 그렇다면 이건 소유격을 정답으로 넣으시면 되는 문제겠고요. 자, 전치사 D입니다. 전치사 D는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러니 당연히 목적격이 답이겠죠. 그런데 잠깐만, 전치사가 그냥 전치사가 아니라 by래. by래. by 뒤에 빈칸이 출제가 되었고 우리한테 인칭대명사를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by 뒤는 목적격, him, her, me 이런 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y 뒤에 빈칸이 나오면 이건 정답 oneself. oneself가 뭐야? 제기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by 뒤에 빈칸이 나오면 그때는 제기대명사 oneself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 by me, by him, by her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 수동태 문장에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네, 사실 수동태 문장에서 by him, by her 따위는 생략하고 안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 자리에 빈칸을 뽑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전치사 by 뒤에 빈칸이 나왔다. 인칭대명사 oneself, 제기대명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칭대명사 파트를 총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맞춘단 말이야. 근데 뭘 할 수 있어?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어떤 것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 소유대명사 또는 제기대명사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실수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인칭대명사 쉽다고 빨리빨리 풀지 마시고 조금은 그래도 꼼꼼히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보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같은 단어인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어근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끝에 붙어 있는 이 녀석들을 접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접미사만 여러 개 바꿔서 여러 가지 품사를 만들어 보기를 구성시켜 놓은 문제를 우리는 품사 구분하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해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리만 보고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하는지만 빨리빨리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빈칸 빨리 보세요. 자, 빈칸 앞에 it, 소유격. 빈칸 뒤에 diverse, 뭡니까? 형용사. 그 뒤에 student body, 뭐예요? 명사. 여러분, 자, 빈칸 넣을 수 있겠어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관사 뒤는 명사 자리. 명사와 관사 사이는 형용사 자리. 그렇다면 이 형용사 앞은 누구 자리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관부형명의 어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관부형명의 어순. 관사 자리에 소유격이 들어가면 소부형명의 어순. 전치사가 들어가면 전부형명의 어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자, 오늘은 여기서 부사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됐지만 자, 관사를 제외한 형용사, 명사들도 모두 빈칸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관부형명, 소부형명 해서 비어있는 분사를 제때제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단순하죠? 정말 쉬워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확인하시죠. 방금 우리 관부형명이라는 그 부사 자리를 정리했잖아요. 그 관부형명을 말고, 걔 제외하고 또 어떤 부사 자리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제목을 확인하시죠? 제목을 확인하시죠? 1초 부사 자리 정리.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빈칸이 나오면 여러분은 1초 만에 부사를 콕콕 넣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초, 3초, 곤란하다는 거야. 1초 만에 바로바로 넣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빨리 갑니다. 문장의 제일 앞 컴마 찍은 부사 자리, 주어, 동사 사이 부사 자리, 자동사와 전치사 사이 부사 자리. 자동사 뒤는 부사 자리잖아요. 그때 자동사의 뒤에 부사와 전치사를 둘 다 쓰고 싶다. 그렇다면 순서는 자동사, 부사, 그 다음이 전치사. 자, 계속. 타동사의 목적어 뒤 부사 자리, have, pp 사이, be, pp 사이 부사 자리, be, pp 뒤도 부사 자리,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부사 자리, to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인데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 부사 자리. 자,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그거잖아요. 뭐라고요? 같이 말해봐요. 시작. 관부형명의 어순. 그렇지? 그 자리에 부사 자리. 자, 마지막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부사들이 출제가 되면 몇 초라고요? 1초라고요. 1초 만에 맞추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기를 보시죠. 자, 보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A, 동사입니다. 자, B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어요. 그럼 to 부정사가 되겠죠? 여러분,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들은 동사이다, 아니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자, 동사 아니야. C, 동사. 4번. 동사를 가지고 만든 PP,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도 동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 동사와 준동사가 섞여 있는 문제를 자, 우리는 동사 구조 변형 문제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요. 우린 가장 먼저 요 빈칸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장 속에 빈칸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동사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조심해야지.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접속사 since 이하로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자, he 주어야. appointed, 뒤에 factory manager. 어때요? 동사 자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서 뒤에는 pp와 합쳐서 수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너와 너는 탈락이겠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was와 is만이 남았어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가지고 만든 문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사실 자, 여기 단계까지 왔다. 동사 구조 변형 문제에서 동사 자리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수일치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수일치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요걸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수일치를 해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태일치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태동사냐 수동태동사냐. 근데 이제 비동사니까 여기까지는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동사 중에서도 was와 is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제. 그쵸? was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is는 현재 시제. 이렇게 시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제는요. 파트 5라면 단서가 명확하게 존재해요. 자, tomorrow가 보이면 당연히 미래 시제, yesterday가 보이면 당연히 과거 시제. 이렇게 단서가 명확하게 존재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번 문제에서 시제의 단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시제의 단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CJ 단서는 since였습니다. 접속사 since. 자, 그래서 요 since의 시제 공식을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 단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이 since의 공식은요, since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일 때 말해줘, 어떤 의미일 때 언제 이래로, 언제 이후로 라는 의미일 때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since라는 접속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죠? 언제 이래로, 하나 더, 뭐뭐 때문에.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지금 CJ 단서로서 쓰이는 since를 정리할 때는 이건 since가 이래로라는 의미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란 뜻일 때는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래로란 뜻일 때 어떤 시제와 함께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since라는 접속사는요, 언제 이래로인데 언제 이래로냐? 과거 이후로야, 과거. 그래서 과거 이후로 뭔가를 해오고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since 먼저 채우러 갑니다. since 주어가 삐리리한 이후로. 자, 삐리리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때 이후로 뭔가를 해오고 있다가 바로 무슨 시제?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요렇게 가주셔야 돼요. 이게 정해진 동사 뒤 시제 공식이 존재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주절과 since절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주절을 먼저 볼게요. 주어는 삐리리 해왔다. 자, 이번엔 이 자리에 빈칸이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자, 이번엔 뒤에 since절 넣으셔야겠죠? since 주어가 삐리리 한 이후로, 삐리리 한 이후로 어떻게? 과거 시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ince 접속사는 결론 두 가지 시제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 시제의 단서도 될 수 있고, 두 번째,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의 단서도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약간 세뇌당했나 봐. since만 보면 자꾸 have pp가 답이래. 현재 완료가 답이래. 근데 여러분 다시 since는 과거의 단서일 수도 있고 have pp 현재 완료의 단서일 수도 있다. 어디에 빈칸이 출제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시 가시죠. 자, 문장을 봤더니 주절이 먼저 나왔어요. RC가요. 우와, 뭐라고? 현재 완료, 뭐뭐 해왔다. 자, 그렇다면 since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가 뭐 한 이후로? 과거 한 이후로. 이 자리에는 과거 시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since절의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 A, B, C, D 확인합니다. 자, A는요, 접속사죠. B는요, 전치사예요. 여러분, 보기를 그냥 은근슬쩍 소로록 보면 어휘 문제인가? 싶은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와 A와 B는 의미가 같잖아요. 둘 다 동안해란 뜻이잖아요. 해석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C는 전치사, 4번도 전치사 또는 뭐 형용사, 부사, 굉장히 품사가 다양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렇게 보기 속에 전치사와 접속사와 부사가 섞여 있는 문제를 우리는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요, 한 달에 최소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 파트 5에서 4문제 정도, per 6에서 2문제 정도 합쳐서 적어도 최소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토익 RC의 최다 빈출 파트,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접부 문제, 우리 오늘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니까? 얘는 무슨 문제라고요? 품사 문제라고요. 해석하시면 안 돼요. A도 B도 둘 다 동안에 란 뜻이잖아요.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1번, 자리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자리를 보시라는 건 뭘 먼저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품사를 먼저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부터 확인하시죠.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치사 뒤는 명사 자리, 그지? 그다음에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ly로 끝나는 일반 부사들이 아니라
접속부사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좀 따로 존재합니다. 접속부사들은요, 일단 앞문장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접속사는 아니에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에 마침표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접속부사가 사용이 되고 이 녀석도 나름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컴마를 찍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접속부사는 Part 5에서 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웬만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에서 출제가 되겠구나? Part 6에서나 출제가 되겠구나. 알았어. 자, 어쨌거나 1번은 자리부터 확인을 해보자야. 자, 확인을 했더니 빈칸 뒤로 주어, 동사, 문장이 있죠. 정답은 누구예요? A예요. 그쵸? 자, 4번 문제는 이 자리 찾기에서 정답이 이미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접속사 자리네? 근데 보기 A, B, C, D 중에 접속사가 2개 이상이 보이네? 그럼 걔네들 데리고 다음 단계 뭘 하셔야 돼요? 그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어휘 문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먼저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A, B, 품사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낚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 반드시 1번은 자리, 품사, 2번이 해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선생님이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전접부 단어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요, 필기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춰 놓으시고 빨리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확인합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전치사들을 먼저 확인하시죠. Because of, owing to, due to, 아시죠? 때문에, 그다음 despite,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addition to, besides, 뭐뭐 외에도 계속 갑니다. 접속사, because, since, as, 전부 다 때문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전부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if, providing, providing that, provided, provided that, 얘들 전부 다 만약 뭐뭐라면. 마지막, 접속부사,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but more, 게다가, nevertheles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fore, thus, hence, 그러므로, 따라서. 됐죠? 자, 얘네들이 전부 토익에 정말 자주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들이에요. 얘네들은 품사를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한 군데다가 필기를 꼭 해놓으시고 이걸 반복해서 봐주셔야지 품사를 외울 수가 있겠다. 다시 확인하실래요? 때문에, 불구하고 똑같다고요. 의미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 반드시 품사를 외워서 구조로 구분을 해주도록 하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접부 문제 정리하고 이제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기 A, B, C, D를 확인하시면요. 자, 제가 이렇게 생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했나요?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고 동사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동사가 아니죠. 자,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를 우리 동사, 구조, 변형, 문제라고 불러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겠다. 알았어. 그러면 한번 자리를 볼 건데 빈칸 앞에 얘 뭐라고요? 관사, very, 부사, 3-week training course, 명사. 기억해요? 말해줘요. 자, 시작. 관, 부, 형, 명의어순. 자, 이번엔 형용사 자리에 빈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보기들 중에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자, B의 PP, 그리고 C의 ing. 얘네들의 이름은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분사예요, 분사. 자, 분사 문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사 문제는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죠? ing는 능동, pp는 수동, 수식하는 명사가 능동이랑 어울리냐, 수동이랑 어울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사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분사 문제는 문법 문제인 척하는 어휘 문제다. 다시, 분사 문제는 문법 문제인 척하는 어휘 문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문법 문제인 척한다는 건 보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동사 구조 변형 문제. 동사 자리냐 아니냐 그거 따져야 할 것 같이 생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ing, pp 이 분사들 중에서요.
자주 쓰이는 분사들은 이미 형용사로서의 쓰임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형용사라고 등재가 돼 있어요. 그것들이 토익에서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전체 문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demanding, demanded supervisor, supervisor 상사잖아요. demanding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까다로운, 요청이 많은, 까탈스러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까다로운 상사, 까탈스러운 상사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list, 목록이에요. 어떤 목록이에요? 동봉된 목록이에요. task, 업무잖아요. challenge가 뭔가 도전하다라는 뜻이니까 challenging이 도전하고 있는 이런 의미일 것 같죠. challenging은 힘든, 어려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힘든 업무. 자, means, 수단, 방법. preferring, preferred, preferred means, 선호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employ, 직원이죠. 경험하는 직원, 경험된 직원, 뭐가 정답이냐? 경험이 많은 직원. 다음, 이벤트죠. 자, 일정을 잡는 이벤트, 잡힌 이벤트, 그렇죠. 예정된 이벤트. 다음, 직원들이에요. motivate는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동기를 부여하는 거냐, 되는 거냐? 동기가 부여된 직원들. 그래서 어떠한 직원들? 의욕이 넘치는 직원들. 다음, 비즈니스, 사업체야. establish는 뭔가 세우다, 설립하다, 수립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예요? established business가 답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설립된 업체예요? established는 자리 잡은. 어떤 의미야? 오래된 이란 뜻이야. 오래된. 그래서 특히 파트 7에서요. 우리 업체는 뭐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3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기에서 established business로 바꿔 쓰기가 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업체라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물론 해석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해석과 상관없이 둘 중에서 형용사로 쓰임이 이미 굳어져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고 토익에도 매달 출제되는 그 분사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암기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단어를 외워서 암기한 것을 정답으로 찍어주는 게 훨씬 정답률이 높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특히 자주 나오는 분사들을 선생님이 나열을 해놨으니 여러분 또 잠시 멈춰봐요. 멈추고 이거 필기를 또 한 군데다가 또 해주셔야겠다.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하고 있으면 토익을 시험을 계속 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만날 단어들이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 보기를 확인하시죠. 똑같아요. 뭐야? A, 우리 좀 전에 봤던 건데 부사, B, 접속사, C,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근데 4번은 접속사 이렇게 구성된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전접부 구분하기 문제는 1번이 품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칸 뒤에 뭐가 있냐를 보러 갔는데 이게 뭐냐 세상에. living, the building, to save energy. 이건 뭐 명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어 동사 문장인 것도 아니고 그냥 떡하니 이렇게 ing만 있단 말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쵸? 자, 분사 구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 구조를 달고 나오게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주절이 따라 나오죠. 자, 이 구조에서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우린 주어 하나를 생략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안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동사만 떡하니 남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가 능동태일 땐 ing로, 수동태일 땐 pp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접속사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ing, pp를 달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 접속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는 거 어떻게? 또 외우셔야겠다.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접속사 when과 while은 뒤에 ing도 pp도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해석해 보실래요?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pp, 뭐뭐 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pp, 되는 동안에. 선생님, while에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란 뜻일 때는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after, before, since는 모두 ing와만 결합이 가능한 접속사들이에요. 그래서 뭐뭐한 후에, 뭐뭐하기 전에, 뭐뭐한 이후로. 자, 이 since도 의미가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후로 말고 때문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때문에란 뜻일 땐 ing와 결합할 수 없어요. 3번 as, then, unless. 요 세 가지 접속사는 pp와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Before leaving the building. 뭐 하기 전에? 빌딩을 떠나기 전에. 자, 조금 전 문제의 정답은 before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 pp. as pp는 pp 된 대로 라고 해석해 주세요. pp 된 대로. 그래서 as mentioned, 언급된 대로. as scheduled, 예정된 대로. 좋아요. 자, 이번엔 then인데요. then pp는 뭐뭐 된 것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n expected, 예상된 것보다, than estimated, 추산된 것보다. 마지막 unless 같은 경우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때 가운데 otherwise라는 부사를 굉장히 잘 달고 다녀요. 그래서 unless otherwise instructed, 달리 지시되지 않는다면. 됐죠? 자, 이렇게 정해진 접속사들이 각각 ing, pp 이렇게 분사들과 결합하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접속사의 쓰임을 다 암기를 하셨다면 지금 이 6번 문제 정답은 1초 컷이 되는 겁니다. 뒤에 ing 들어올 수 있는 건 보기들 중에서 before, see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필기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이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기 A, B, C, D 확인하시죠. 자, 보기 A, applicant, 사람 명사예요. 어쨌거나 명사. B, apply, 지원하다, 동사. 자, C는 to 부정사. 4번은 형용사, A블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품사 구분하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빨리 확인해 봤어요. 자리를 봤더니 문장이 여기 이렇게 있어. 명령문이구나. 방문하세요. 이렇게 명령문. 문장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의 앞에 콤마를 찍고 뭔가를 써달래요. 여러분, 다시. 문장의 맨 앞에 콤마 찍고 쓰는 건 누구 자리라고 아까 알려줬지? 누구 자리? 부사 자리. 아까 1초짜리 부사 자리 찾기 문제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 부사 자리에 어떤 게 있냐? For this job.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원래 부사예요. 얘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통과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빈칸엔 뭐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자, 명사 돼요? 명사가 부사예요? 아니잖아요. 동사 안 되잖아요. 형용사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to 부정사는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to 부정사가 이름이 왜 부정사인지 아세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름이 부정사예요. to 부정사는요, 1번 명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2번 형용사 역할도 할 수가 있고 3번 부사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바로 목적을 설명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사의 모든 자리에, 모든 부사들의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to 부정사 전체 출제 빈도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6나 파트 7에서 해석을 하시다 보면 to 부정사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to 부정사들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대충 다 어울리게 돼 있다. 왜? 가장 많이 쓰이니까. 됐죠? 이렇게 부사 자리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to 부정사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넘어오시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 보기가 또 이렇게 품사 구분하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확인해 보실 건데 빈칸 앞에는 관사, 빈칸 뒤에는 variety라는 명사가 보이죠? 자, 관사, 명사 사이는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다. 형용사. 정답은 A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선생님이 왜 가지고 왔을까? 선생님, 제가 관사, 명사 사이에 형용사 자리인 거 다 아는데요.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이건요, 지금 관사,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답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 봐. wide, variety of까지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넓은, 다양성.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A wide variety of는 매우 다양한. A variety of가 다양한이란 뜻이고요. 앞에 wide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다양한, 매우 다양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다양한 이란 의미를 가지는 수거 표현들인데 보시다시피 모두 어로 시작해서 of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시죠. A variety of 방금 봤던 그 표현이죠. A range of, a diversity of, an array of, a selection of 모두 다양한 이란 뜻의 수거 표현이에요. 근데 가운데 wide, diverse, broad, expansive 따위의 형용사들이 들어가면 얘들이 매우, 몹시,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몹시 다양한, 대단히 다양한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자면 다양한이잖아요. 다양한.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가 따라 나오더라. 다양한이니까 뒤에는 복수명사가 따라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번이에요. 벌써 끝나가죠. 조금만 힘내시고 9번 문제 확인하시죠. 오, 자, 드디어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휘 문제죠? 다 다른 단어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어휘 문제는요, 품사는 하나로 고정시켜놔요. 품사도 제각각이진 않아요. 그냥 명사끼리 묶은 명사 어휘 문제, 부사끼리 묶은 부사 어휘 문제, 동사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품사는 하나로 일치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뭐냐? 명사들밖에 없다.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휘 문제를 만났으니까 아하, 해석을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죠? 아니에요. 해석을 하기는 할 거야. 하긴 할 건데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이게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누굴 잡아요? 동사를 잡아요. 자, 동사 take의 목적어로서 쓰일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take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걸 A, B, C, D 일단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 되는 보기가 있으면 걔를 찍어주시면 되고 말이 되는 보기가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러면 그때 전체 문장을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take라는 동사는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가져오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좀 수거 표현을 미리 암기해주면 좋겠다. 요렇게 말이야. 자, 동사 take 완전 정보 갑니다. 여러분 take 동사는요. 요렇게 뒤에 명사들, 정해져 있는 명사들이 잘 달고 나와요. 수거처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거 표현들을 여러분이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take the initiative 정답이었죠. 얘가 바로 답이었습니다. take the initiative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다시 시작. take the initiative 무슨 뜻이냐? 솔선수범하다. initiative란 명사가 솔선수범 또는 진취성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선수범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일을 처리하다. 이 정도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다음, take 목적어 into account, 목적어를 고려하다. take 목적어 seriously, 목적어를 심각하게 여기다, 중요시하게 여기다. 목적어 take charge of, 맡다, 담당하다. take advantage of, 뭐뭐의 이점을 취하다라고 하면 안 돼. 다시 take advantage of, 자꾸 뭐뭐의 이점을 취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용하다, 활용하다. 다음, take place, 행사 따위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죠. 자, 특히 take는 이런 명사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얘들까지 한번 쫘라라라락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읽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take the initiative, take 목적어 into account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기 확인하시죠? 네, 어휘 문제예요. 품사는 하나로 고정해 놓는 데 있잖아요. 무슨 품사냐? ly로 끝나는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예요. 그럼 또 해석을 해야지 아우 신난다. 해석해야지? 맞아.
맞기는 맞는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목적어 자리의 명사는 동사랑 엮어서 해석을 해보시라고 했죠. 자, 이번엔요. 부사예요. 이 부사는요. 누구를 꾸미는지를 먼저 찾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와 어울리는 부사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의 부사는요. 보세요. 타동사의 목적어 뒤 부사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뒤 부사 자리. 아까 우리 봤던 그 자리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자리의 부사는요. 동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검토하다. 무엇을? 매뉴얼을. 그러면 매뉴얼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 thoroughly. 바로 정답이 나왔어. 어떻게 검토하다? 철저히. 꼼꼼하게 검토하다. 매우 어울리죠.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본다고요. 이 자리의 부사는 동사 review를 꾸미고 있으니까 아하, 이렇게 검토하다라고 하나씩 넣어서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전체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실수들을 잘 하시냐? 내가 읽었던 문장 속에 어떤 단어와 약간 관련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오답 보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답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오답을 찍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다 읽어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부사 어휘 문제라면 이 부사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서 걔와 어울리는 표현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는 하고 가야겠죠, 여러분? 방금 우리 review, 검토하다 라는 이 동사와 그리고 thoroughly, 부사를 한번 연결을 해줘 봤어요. 근데 review 말고 검토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check, 검사하다, examine, 검사하다, inspect, 점검하다, read, 검사하다는 아닌데 읽어라, 철저히 읽어라, 꼼꼼히 읽어라,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요런 동사들과 찰떡인 표현들이에요. thoroughly, 철저히, closely, 면밀히, carefully, 철저히, regularly, regularly, 주기적으로, 철저히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검토하다, routinely, 정기적으로 검사하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콜로케이션이라고 불러주고 짝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방금 이 문제처럼 read, 빈칸, thoroughly 보기 중에서 A를 금방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짝지 표현 다시 한번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선생님이 준비한 파트 5 10문제였어요. 어때요? 복습할 게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 우리 Part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고다 토익 적중 특강 Part 6 들어갑니다. 여러분, Part 6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문맥이에요, 문맥. 여러분, 파트 5 같은 경우는요, 빈칸 앞 D만 읽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Part 6는요, 빈칸 앞 D만 읽어주시면 정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Part 6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의 정답을 찾고 싶어. 11번은 지금 4개의 문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11번 문제의 정답에 단서가 어디에 나온다?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마지막 14번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있다 없다? 없고 어디 나올 수 있다? 초반에 단서가 제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Part 6는 본문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맥을 완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Part 6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으면 표현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정답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갑니다. Thank you for ing. 정말 자주 나오죠. Thank you for ing. 뭐뭐 해줘서 고맙대. Staying with us. 우리와 머물러줘서 고맙대. 어디에서? 우리 호텔에서요. 11번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11번 빈칸은 문장 삽입하기 문제라고 불러주는 유형인데 여러분 문장 삽입하기 문제는요. 글의 초반, 중반, 후반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당장 이 자리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읽고 나서 단락이 만약에 나뉘어져 있다면요. 최소한 그 해당 단락까지는 읽고 와서 돌아와서 푸시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나 앞문장 또는 뒷문장과 연결된 내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속어법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은 11번 넘어가겠다는 거야. 계속 You will find, 당신은 찾을 건데요. A bottle of shampoo, 샴푸 한 병과 비누 하나와 그리고 로션 한 병을 캐비닛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You may use, 당신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빈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좋은 표현이 나왔구나. And no additional charge, 밑줄 쫙 하셨어요? 추가 비용 없이. 그쵸? 추가 비용 없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거 체크해주시고 12번 빈칸을 좀 보러 갈게요, 여러분. You may use,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 타동사 use의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되었고 자, 보기를 봤더니 목적어가 지금 보기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자, it 계열의 대명사 2개와 they 계열의 대명사 2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여러분? use,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였죠. 그러니까 목적격 이 또는 them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앞에서 뭘 얘기했냐? 샴푸 한 병, 비누 한 바, 로션 한 병, 얘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당연히 복수니까 it과 them 중에선 당연히 누가 들어가? 복수인 them이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 4번 찍어놓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은 will find, 찾을 수 있을 거예요. information, 정보를 무엇에 관한? 우리의 그린 호텔 프로그램에 관해서. 13번, 고객 땡땡 in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땡땡 enables 동사입니다. 가능케 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한테 중요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enable, 목적어, 뒤에는 to 부정사를 데려온다는 거야. 그리고 의미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다, 허락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13번 빈칸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토익을 열심히 공부를 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지금 이 13번 빈칸에 무슨 단어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할지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 한번 볼까요? 선생님 앞에는 명사가 있네요. 뒤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그래서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동사는 아니야.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도 아니야. 동사 아니야. PP구나. 명사를 PP가 뒤에서 수식할 때 여러분. 그쵸? 명사를 PP가 뒤에서 꾸밀 땐 보통 본인 뒤로 전치사를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participate가 participate in 이렇게 전치사 in과 결합하는 단어니까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participate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될 수가 없고 결론, 과거 분사로도 명사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었냐? 다시 한번 빈칸을 확인해 보시죠. 자, 빈칸 앞에 customer 뭐라고요? 명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명사 뒤는 명사가 아니지 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여러분, 이 명사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 없어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치? 뭐가? customer은 고객, 무슨 명사? 사람 명사. 사람 명사는 가산, 불가산? 가산 명사. 얘 뒤에 s가 안 붙었으니까 정확하게는 가산, 단수 명사가 되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가산 단수 명사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더라? 한정사 없이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 한정사가 뭐더라? 관사, 소유격 또는 수량 형용사 이런 것들 있죠. 걔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런 한정사 없이 단수명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혼자 썼어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만드는 복합명사에서 앞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는 품사는 명사가 맞아요. 하지만 명사의 역할을 하러 사용된 건 아니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로서 지켜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 녀석이 혼자 쓰였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어머, 복합 명사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하면서 13번 빈칸 명사인 participation, C, 보기를 찍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합 명사였고요. 합치면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고객 참여. 깔끔하죠? 고객 참여. 다시 볼까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참여는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지역사회가 to cut back on water, 무엇과? 물과 and energy의 소비를 줄이도록 가능케 해준답니다. If you want to take part in, 만약에 당신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just place a memo, 메모를 두세요. in a BDD location, 너무 쉽죠? 그럼 빈칸 앞에는 뭐가 있고 관사, 빈칸 뒤에는 뭐가 있다? 명사, 사이는 누구 자리겠다? 형용사 자리겠다. 그래서 14번 형용사를 넣으시면 되는 정말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누가 봐도 형용사처럼 생긴 거, 형용사 고르는 건 정말 어렵지 않더라. 부사를 찾아서 부사에서 ly 떼고 남긴 게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4번 문제에서 형용사 B 정답 너무 쉬웠어요.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계속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Place a memo, 메모를 두세요. 어디다가? 눈에 띄는 장소에, 어디에? 테이블 위에, 어디 있는? 네 침대 옆에 있는. 영어의 어수는 한국말이랑 반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눈에 띄는 장소에 메모를 두세요. 확실하죠? 자, 어쨌거나 14번 문제의 정답은 형용사 찍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글을 전반적으로 다 읽었잖아요. 이제 11번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속어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우리와 머물러줘서 고마워. 우리 이 호텔에서 뒤에 내용이 뭐였니? 당신은 샴푸, 비누, 로션 찾을 수 있어. 그러면 11번 빈칸의 내용에는 뭔가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쵸? 그냥 인사 정도에 그쳐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보기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A, 우리는 이 도시의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travel agency. 쟤 때문에 틀렸어요. 뭐라고요? 여행사래요. 여행사. 호텔이랑 여행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A는 탈락입니다. 자, B, items, 아이템들. 뭐와 같은? 비누와 샴푸와 같은 아이템들은 로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돼요. 얘도 틀렸어요. 자, C, 불행히도 이 방에 있는 샤워가 작동하지 않아요. 샤워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왜 샴푸랑 로션이 있니 없니는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틀렸겠죠. 마지막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겠다. 우리는 바란다. 당신이 이곳에서의 당신의 시간을 즐기기를. 그렇지, 네가 정답이겠다. 그렇죠?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Part 6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으면서 줄거리를 합쳐가면서 문맥을 완성시키면서 글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11번 같은 문장 삽입하기 문제도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Part 6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Part 6, 7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파트 7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Part 7에서는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팁을 주기 참 좋은 지문 하나를 골라왔어요. 자, 일단 확인해 보시죠. 웹페이지. 웹페이지였어요. 자, 무슨 웹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Home, About Us, 우리에 관해서, 그다음에 Client, View Catalog, Samples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는 웹페이지에서 About Us를 클릭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뭘 하고 있냐? 파트 7의 글을 읽기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지문에서 체크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최소한의 정보만 빨리빨리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 할까요? 본문을 읽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으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 단계에선 넘어가서 문제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방금 내가 답을 읽었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답을 체크하러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익 RC의 파트 7은요. 토익 LC의 파트 3, 파트 4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파트 3, 파트 4는 지문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놓잖아요. 그리고 지문을 들으면서 답이 들리면 바로바로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파트 7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나 긴 영어 지문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인데 이렇게나 긴 영어 지문을 먼저 다 읽어놨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있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읽었어요. 읽었던 기억이 나. 어디선가 봤긴 봤어. 근데 답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서 또 읽고 하다가 결국에는 뒤에는 주르륵 찍고 나오잖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자고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대략적으로 건질 수 있는 대략적인 정보만 조금 건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을 것이고 이 문제를 읽다가 혹시 단서를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때 본문의 체크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가봅니다. 15번. For whom is the webpage? 이 웹페이지가 아마도 누구를 위해서 의도되었니? 자, 여러분, be intended for, be intended for 이 만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정도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 웹페이지는. 근데 여러분, 이 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를 묻는 문제는 이 글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를 묻는 문제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주제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 단서는 보통 글의 초반, 중반, 후반 어디에 나온다? 초반에 나와요. 주제 목적은 거의 대부분 글의 초반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단락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읽어볼게요. 이 TC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지 않았니? 이런 문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not true 문제잖아요. not true 문제는 true 정보 3가지를 소거하셔야 not true 정보 하나를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not true이기 때문에 true 정보 3가지를 골라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어느 정도는 좀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보기 4개를 읽어서 내가 기억을 못할 거잖아. 그러면 이 보기를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해서 옆에 조그맣게 적어줘도 되겠다. 1번 문제, 첫 구매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자, B보기, 이것은 한정적인 수의 샘플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샘플. C보기, 이것은 메시지를 쓴다. 제품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품에다가 메시지를 작성해 준대요.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메시지. 마지막 4번. 이것은 고객들로부터의 코멘트, 최신 코멘트를 게시합니다. 고객 코멘트. 됐어요, 여러분? 요렇게요. 더 자세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만 골라서 보기 옆에다가 조금 적어주시면 그렇게 쉽게 잊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타나 있니? 이 TC를 통해서 들어온 주문에 관해서 주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문장 삽입하기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 빈칸 1, 2, 3, 4번 중에서 다음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게 문장 삽입하기 문제잖아요. 자, 이 문장 삽입하기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반드시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빈칸 1, 2, 3, 4번이 나올 때마다 그 빈칸에 다 끼워 맞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읽어보자고요. Go to our sample section. 우리의 샘플 섹션으로 가봐. 뭘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샘플 섹션으로 가보세요. 자, 이 문장을 우리가 1, 2, 3, 4번 빈칸마다 다 넣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시라고요.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샘플 섹션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샘플 섹션으로 가보세요. 그쵸? 그렇다면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우리 샘플 섹션으로 가보세요. 그럼 이 문장 전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샘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샘플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기 가서 봐봐. 저기 가서 한번 눌러봐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챘어. 얘가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샘플과 관련된 얘기가 한참 진행 중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경희쌤의 첫 번째 팁이 나갑니다. 파트 7의 첫 번째 팁인데 여러분 지금 문제의 수를 보세요.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하기 문제고요. 문장 삽입하기 문제는 정답의 위치 1번, 2번, 3번, 4번과 관련 없이 무조건 맨 마지막입니다. 자, 문장 삽입하기 문제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빼면요. 17번, 16번, 15번까지 우리 이 지문에 주어진 문제는 3문제예요. 그런데 지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문이 하나, 둘,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토익 파트 7 RCF 파트 7에선 요 녀석들은 이 파트 7의 지문들은요. 굉장히 공평해요. 각 지문당 단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단락 15번 문제였죠. 15번 문제 기억나요, 여러분?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였잖아요. 초반에 답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잖아. 여기에 15번 문제의 단서가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인 16번 문제, 세 번째 단락인 17번 문제의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단락이 두 단락인데 문제가 두 문제예요. 그러면 각 단락당 1번, 2번 이렇게 단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단락이 4단락인데 문제가 4문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각 단락당 단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걸 좀 기억하고 접근하시면 안 읽어도 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부분들은 조금 버리고 넘어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고 우리 지금 첫 단락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서 뭘 찾아라? 이 글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자. 갑니다. TC는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 보관, 포장, 그리고 운송을 위한. 근데 무엇을? 당신 회사의 음식과 음료를 위한. 다시, 우리 회사는 당신 회사의 음식과 음료를 위한 보관과 포장과 운송을 용이하기 위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 글의 대상이 나왔죠? 이 글의 대상 누굽니까? 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회사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원재료만 이렇게 받아와가지고요. 포장도 하고 뭐 보관도 해주고 이렇게 여기저기 운송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정답 바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쵸? 글의 대상이 나왔으니까 잊지 않고 빨리 정답으로 연결을 해주자고요. 15번 문제의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네요. 이 글의 대상은 Food Preparation Companies가 되는 건데 여러분 15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가장 흔하게 찍는 오답 보기가 뭔지 아세요? A예요. Transportation Service. 있긴 있었어. Transpor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가 정답이라고 자주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Part 7은 LC의 Part 3, Part 4와 같다 했잖아요. LC에서 왜 여러분 유사 단어의 함정, 유사 발음의 함정, 동일 단어 반복의 함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걔는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파트 7이라고 다르지 않다. 파트 7도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면 걔는 차라리 정답보다는 오답에 가깝다는 거야. 정답은 보통 바꿔쓰기,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보기에 낚이지 말자. 15번 정답이 먼저 나왔어요. 정답은 4번. 음식 준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 건데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찾아야 할 정보가 뭐냐? 기억나죠, 여러분? not true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true 보기들 나오면 계속해서 바로 소거를 하러 오셔야 되겠어요. 자, 첫 단락 읽다가 말았죠? 계속해서 읽어주면서 소거하도록 할게요. 우리 베스트셀러 중 몇몇은 포함합니다. 내구성이 좋은 용기,
재활용이 가능한 박스들, 그리고 친환경적인 캔들을요. 우리의 전체 모음, 무엇? 우리의 제품들의 모음을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뭐와 함께 사진 설명과 그리고 최근 고객들의 리뷰와 함께 확인을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View Catalog 탭을 클릭해주세요. 됐죠? 여러분, 여기서 정답들이 몇몇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빨리 넘어가서 나투리의 소거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뭔 정보가 나왔느냐? 일단, 4번이 나왔네요. 얘네는요, 고객으로부터의 최신 코멘트를 포스트, 게시합니다. 얘가 방금 언급이 된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review, customer review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4번 보기 하나가 소거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도 계속 소거하러 가봐야 되겠어요. 계속 연결해서 읽어볼 건데, 잠깐만. 1번 빈칸이 나왔어요, 여러분. 1번 빈칸. 자, 여기에 아까 그 문장 넣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우리 샘플 섹션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 괜찮아요? 지금까지 샘플에 대한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빈칸은 탈락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 계속 읽어보시죠. 최소 $80의 주문을 하시면 저희는 당신에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뭘요? 최대 6개의 무료 아이템인데 to trial. 무슨 용? 체험용. 최대 6개의 체험용의 무료 아이템을 보내드릴 수 있대요, 여러분. 잠깐만. 체험용의 무료 아이템 6개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체험용의 무료 아이템.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샘플. 그쵸? 그게 샘플이에요, 여러분. 와,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한 거야? 샘플에 대한 언급을 한 거야. 너 $80 주문하면 샘플 줄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면 샘플 섹션으로 가보세요. 완벽하죠? 자, 아까 문장 삽입하기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 빈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의 팁이 하나 더 갑니다, 여러분. 왜 샘플을 드릴게요? 6개의 샘플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것을 체험용의 무료 아이템을 6개 드릴게요. 라는 말로 바꿔 쓰기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썼어요? 그냥 샘플이라고 하면 되지. 자, 왜 그렇게 썼냐면 그냥 6개의 무료 샘플스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쵸? 누가 봐도 2번이 빈칸이 정답이니까. 그래서 샘플이란 단어를 이렇게 대놓고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팁이에요. 파트 7의 문장 삽입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 속에 언급된 단어의 동의어가 빈칸 위치 근처에 보이는 경우 그 빈칸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문장 속에 언급된 단어의 동의어가 빈칸 위치 근처에 보이는 경우 그 빈칸이 정답이다. 왜? 같은 단어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동의어로 바꿔 쓰겠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2번 빈칸이 정답이었어요. 자, 문장 삽입하기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단락 넘어가서 계속해서 나투로 해결하셔야 되겠어요. 아직도 덜 소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소거할 수 있겠죠? 16번 방금 샘플 제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16번에 비보기도 소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에 두 개의 보기가 남았어요. 첫 번째, 할인을 제공하는지, 두 번째, 제품의 메시지를 써주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We'd also like to introduce, 우리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최신 서비스인 Customized Printing 나왔네요. 그렇죠? Customized는 주문 제작, 맞춤 제작, 인쇄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Upon 명사는 명사시라고 해석해주세요. Upon request니까 요청 시, 됐죠? 요청 시 우리는 로고와 디자인과 슬로건들을 인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쵸? 끝났어요. 자, 아까 16번 문제죠? 여기서 방금 누가 소거가 됐냐? C 보기가 소거가 된 거예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메시지를 제품에 적어준다. 자, 얘가 바로 소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16번 문제를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서 찾았어요. A, 할인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자, 17번 문제 하나 남았죠, 우리?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단락당 답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대충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답이 나왔어요. 17번 문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럼요, 여기를 읽어보기보다는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단락을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긴, 그때 나머지를 읽으면 되잖아. 그치? 순서만 조금 다르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쵸? 자, 읽어보시죠. Please be aware that. 근데 대기하를 좀 유념하시래. shipping 비용은요, 배송 비용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주문이 창고를 떠나고 나면요. 배송은 보장되는데 2에서 4 영업일 내로 보장이 됩니다. 당신이 주문을 한지. 여러분, 영업일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business days라고 표현했는데요. 바꿔쓰기가 가능하죠. 뭐라고요? working days. 그쵸? working days. 마찬가지로 영업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어봤어요. 새치기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진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17번이에요. 자, 이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정답 뭡니까? 보여요, 여러분? 답이 보여요? 네, 보여요. For working days로 바꿔쓰기 한 B 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은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일 내로. 어때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이 제법 길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의 거의 반 정도를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이 나머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의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본문이 세 단락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문제가 세 문제다. 그러면 각 단락당 답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만약에 2번 문제의 답이 두 번째 단락에서 반만 읽었는데 나왔다면 나머지 반은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고 세 번째 단락을 먼저 읽어봐라. 그래도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안 보이면 그때 두 번째 단락 나머지 읽으러 가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쵸? 아, 선생님은 지금 이 지문을 미리 풀어보시고 답을 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토익 파트 7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글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문의 내용과 답의 그 내용과 상관없이 문제의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걸 다른 지문에도 적용해도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토익 파트 7을 공부하실 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이를 끝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까 파트 5 풀이할 때 여러 가지 암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것들 따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또는 따로 필기를 하셔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서 외워주시면 더 효과가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특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특강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자, 파고다 유캔 토익 RC 경희쌤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점수 받으세요.